이번에는 중세 국어 문제입니다. 자, B형의 2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중세국어의 서너마름이 시의 실현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달라. 이런 문제네요. 자, 이 내용이 이런 게 나오네요. 중세국어의 서너마름이 중 일부는 그 실현이 현대국어와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주체높임 서너마름이 시가 그러하다. 이 서너마름이는 일부 다른 서너마름이와 결합할 때는 현대국어와는 다른 실현을 보여준다. 현대국어와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문 1, 2가 쭉 나오네요. 그러면서 밑에 작성 방법입니다. 이래서 중세국어의 서너마름이 시의 실현을 현대국어의 그것과 견주어 설명해라. 현대국어의 시 실현과 견주어 설명해 달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 이의 미줄친 부분을 형태소 분석을 한 후, 자, 겨시 그늘이 나왔다. 그럼 이걸 형태소 분석을 하라. 그리고 여기 시가 있다. 이 시를 일의 시 실현과 견주 설명해 달라. 과연 이 시가 일에 나타나는 시와 이 같은지 다른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실현된 이유, 왜 형태소 분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게 실현된 이유도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풀이 유인물 보도록 합니다. 자, 19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시, 주체높임 서너말 의미가 되죠. 우리 시는 자음 의미 앞에서, 샤는 모음 의미 앞에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해석을 봤더니 모든 도적을 사나운 도적 또는 도둑을 물리시니다. 물리치셨습니다. 해서 거기 니은 앞에 바로 시를 썼다는 이야기네요. 두 번째, 샤, 모음 의미 앞에서 실현된다 했을 때 정하 플러스 샤 플러스 오 플러스 니은 또는 가 플러스 샤 플러스 오대, 이때 정하다, 요거는 정 플러스 하 이렇게 더 쪼개도 괜찮아요. 해서 정 플러스 하 그래도 되고 정하 이렇게, 왜 합쳐놓으면 어간이고 나누면 이제 어근과 파생접사가 되겠죠. 그 다음 시는 삽, 시가 주체 높임이고 삽이 객체 높임입니다. 그러면 높임법 서너말 의미는요, 객체가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 주체 상대가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해서 하자바시니 이렇게 되죠. 삽이 먼저 오고 시가 뒤에 오네요. 자, 마지막이 중요해요. 시는 거 더 뒤에 놓이기도 한다 해서 봤더니 거기 하시근을, 하 플러스 시 플러스 근을, 그런데 시하고 그하고 도치가 되어 있죠. 또는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시가 그늘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 다음 이 하시더라 그럴 때 하 플러스 시 플러스 더 플러스 다, 시하고 더하고 자리 바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간의 일부가 무슨 소리냐면 바로 겨시 그늘 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겨시 플러스 그늘 요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이거는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본형이 겨시다예요. 요게 오늘날 현대고의 계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말의 근원을 한번 따져보면 어쨌든 겨시다가 높임말인데 우리 옛날로 돌아간다면 아마 겨다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국어사에서는요, 요 표시가 재구한다는 표시입니다. 이 재구한다는 것은 다시 구성해 본다는 거예요. 실제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아마 이런 형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서, 이게 고대 쪽, 왜 우리 이두향찰 구결할 때 그때 고대 쪽에 아마 겨다가 있었을 것이다. 이 겨다가 오늘날로 보면 있다가 되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시, 요 시가 뭐냐, 주체 높임 서너말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 주체를 높이는 서너말 의미가 된다,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중세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다고? 바로 겨시, 이렇게 어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태어날 때 겨시로 굳어져 나왔어요. 이거를 옛날에 겨다가 있었을 것이고 시가 있었을 것이고 해서 이거를 분석할 때는 겨 플러스 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원을 따질 때, 기원을 따질 때 아마 이거는 겨다일 것이고 이거는 주체높임 쓸만할 것이고, 그러나 현실은요, 겨시가 묶어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는 쪼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시는 결국 뭐냐면 어간의 일부가 되겠죠. 그렇다면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겨시 플러스 그날 또는 그늘이야. 그런데 우리 앞에서 시하고 그 할 때 바로 요거였죠. 하 플러스 시 플러스 그늘 그럴 때 시하고 그하고 자리 바꿈이 일어난다, 또는 시가 요 속으로 속닥할 수 있다. 이럴 때는요, 이게 주체 높임 선음하름일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주체 높임 선음하름이가 아니라 이 전체 어간, 이 어간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로 시가 어간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 높임 선음하름하고는 다르죠. 해서 시하고 가고 자리 바꿈이 아닌 거예요. 자리 바꿈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게 주체 높임 선음하름이었다면 이렇게 분석이 될 것이고, 이게 도치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없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건 없어요. 이유는요, 이게 어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유임을 한번 볼까요? 시가 주체높임 선음하름일 경우 확인법 선음하름인 그와 도치된다. 시는 어간의 일부이므로 어간의 일부인 시와 확인법 선음하름인 그는 도치되지 않는다. 기어 플러스 시 플러스 그늘로 분석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분석한다면 격어 신을이 되는데, 이렇게 격어 신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기본형은 겨시다로 볼 수 있다. 자, 뒤에 우리 풀이에 나오지만은 미리 앞당겨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누누이 그랬죠. 겨시다 조심하라고. 이거는 겨 플러스 시 플러스 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고. 자, 이번에는요, 주어진 문제 예문 분석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내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고 한 것이고, 또 분석을 자세히 두었죠. 해서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뭐 좋은 일, 나쁜 일 그럴 때 일입니다. 일 플러스 알, 그 다음 가르치 플러스 그 다음 고텨시날, 일을 가르쳐 고치시거늘. 그러면 고텨시날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 고텨시날 그럴 때 이게 고티다예요. 이 고티다가 오늘날 국영화가 일어나면 고치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고치다는 타동사입니다. 그죠? 무엇을 고치다. 그러면 이 고티 플러스 시 플러스 바로 어날이 되죠. 어를 써주자. 왜냐하면 이게 타동사니까. 타동사 할 때는 확인법 선음하름으로서 어가 옵니다. 자, 그런데 요 둘이 바로 자리 바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 고티어 시날 이렇게 되죠. 자리 바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플러스 어 하면 여가 되죠.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쓰면은 바로 고티어 시날 이렇게 되죠. 현대구로 한다면 고치시그널 이렇게 됩니다. 해서 주체높임 선언음이 시와 확인법 선언음이 어가 도치된다, 이 이야기네요. 두 번째입니다. 보강물이 세계 2의 처수부석격 조사 나그시날. 자, 많이 이야기했죠. 무엇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나다. 날출자, 날생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 플러스 시 플러스 그날이 되겠죠. 나 플러스 시 플러스 이 그날이 되겠죠. 그죠? 바로 시하고 가고 자리 바꿈. 자, 이 나다, 나가다, 이게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니까 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바꿈하면은 결국은 나그 시날 이렇게 되네요. 자, 주체높임 시와 확인법 선언이 그가 도치된다. 세 번째, 법의. 이 법의를 표려하시나다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이 여기서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 하시나다 그럴 때 하 플러스 시 플러스 나 플러스 다인데 우리 앞에서 시 플러스 시 플러스 요거 이거는 자리 바꿈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시와 나 있잖아. 이거는 자리 바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시나가 됩니다.
요거는 자리 바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의를 표려하신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부차적으로 요거 한번 해봅시다. 표려 요거 우리가 표 플러스 려 이렇게 되는데, 요 려는요 의도를 나타내는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어요. 의도를 나타내는 의미려 있잖아. 여기에는 바로 오나 우, 이 오나 우가 려 앞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나 우가 려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표 플러스 우리 오 또는 우가 될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음성이니까 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껏 넣고 왜 빼느냐? 이런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간 발음이, 어간의 마지막 소리가 아, 어, 오, 우일 때 여기에 바로 오나 우가 오면은 이게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요 표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가 반몸 이 플러스 어가 되잖아요. 여기 어가 있죠. 그래서 바로 어가 있으니까 오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서 유임을 보면요, 표 플러스 오 또는 우 그리고 려, 의도의 어미려 앞에서 오우가 결합하는데 어간 발음이 아의 오일 경우에는 이 오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뒤에 하시나다, 시와 나는 도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리얼입니다. 정한 바른 법으로 다살이 더시니 더하고 시가 나오네요. 요 또한 자리 바꿈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한 바른, 자 그런데 거기 다살이다, 요거는 오늘날 다스리다가 되겠죠. 오늘날 다스리다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정한 법으로 바른 법으로 다살이듯이니 요거는 어떻게? 자, 다살이 플러스 시 플러스 더 플러스 니가 되죠. 요게 자리 바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와 회상스러움이 더가 도치된다 요 이야기. 그러면 지금 1번에서는 결국 이렇게 되네요. 시 플러스 어, 시 플러스 거, 시 플러스 나, 시 플러스 더 요렇게 있을 때 요게 도치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나 요거는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2번에 겨시그늘은 과연 이 주체높임 스러움이 시이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부처 플러스 부처가 부처 국야마가 일어나고 나중에 단모모가 일어나는데 사위국의 겨시근을, 요거 겨시 플러스 근을 앞에서 이야기했죠. 시는 주체높임 선언의가 아니라 어간의 일부이다. 어간의 일부이다. 그래서 어간의 일부인 시와 확인법 선언의 그는 도치되지 않는다. 이 시가 주체높임 선언의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겨 플러스 시 플러스 이 근을,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지 말아달라. 겨시 플러스 이 그늘이 된다. 어간의 일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리천에 겨시 닿다, 겨시 닿다. 자, 여기서 겨시 닿다, 요거는 계시더구나 또는 뭐 계셨더구나, 도리천에 계시더구나 또는 계셨더구나 그러는데 요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다시 뭐냐? 이 다 그럼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죠? 더 플러스 오. 더 플러스 오 하면은 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시옷 붙여봅시다. 그러면 요 더 플러스 오 하면 다가 되고 여기 시옷이죠. 그러면 요때 더는 뭐냐? 회상스러운 의미. 요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감탄, 느낌 선음할 의미라고 그랬죠. 느낌 선음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시하고 더하고 왜 자리 바꿈이 일어나지 않느냐? 시가 주체 높임이 아니라니까, 선음할 의미가 아니라니까, 어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해서 유임을 겨시 플러스 더 회상선언 의미 옷, 감탄 선언 의미 해서 닷, 시는 주체 높임 선언 의미가 아니라 어간의 일부이다. 그래서 어간의 일부인 시와 회상법 선언 의미 더는 도치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자, 풀이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이야기 쭉 다 한 내용들이죠. 이의 시는 선음할 의미로서 선음할 의미 거나
나, 더와 만날 때는 현대구가 달리 도치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선화음이 나와 만나면 도치되지 않는다. 이의 시는 일과 달리 선화음이 거나 더와 도치되지 않고 나타났다. 이것은 시가 선음할 의미가 아니라 어간의 일부다. 어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 문제 겨시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옛말의 표기법을 옛말의 표기법에 관한 학습 내용과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달라. 이거는 좀 유명한 이야기가 되고 많이들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지도서, 참고서 많이 요거 틀렸어요. 학원가에서도 요것을 잘못 아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새로운 견해를 덧붙여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 먹었을 거예요. 이렇습니다. 제음수화란 치읓, 키읔, 티읕, 피읍을 바로 이런 식으로 지읒, 티읕, 기읒, 히읗, 디귿, 히읗, 그 다음 비읍, 히읗으로 2차 분수가에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런 표기는 근대에 자주 나타난다. 밑에 있는 붙으며 사의 3이 그러한 표기다. 이게 많이 알려진 견해예요. 그런데 새로운 견해가 뭐냐면요, 이거 제음수화 표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음수화 표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제음수화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2차로 분수가 표현하는 것인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기는 제음수화 표기가 아니라 단지 오분수간 오표기 매출, 이 분석을 잘못해서 잘못 표기한 것이다. 오분수간 오표기를 보는 견해도 있다. 티읕을 디귿 플러스 이엇으로 잘못 분석한 후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자, 어쨌든 제음수화 표기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견해도 있고, 자, 두 번째는요, 거기 연도별로 쭉 보면 중세, 근대, 현대에서 예문을 쭉 드러났어요. 세 번째는요, 또 용벼천과 후민정음에서 이 가탄이 또 유사한 형태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이 1800년대 근대국어 동명일기가 되는데, 이제 4번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 술에 박휘 그럴 때 박휘가 나오고 같아요 나오고 붙으며가 나오는데, 작성 방법이 이렇게 돼요. 이 술에 박휘 그럴 때 박휘 1에 해당하는 제음수화 표기법이 적용되었는지, 1에 해당하는 거 제음수화 이게 적용되었는지 2를 참고하여 2에 바회가 있네요. 2를 참고하여 설명하되 그 변화 과정을 적어달라. 이번에는 같아요. 2가 1의 제음수화 표기에 해당하는지 적용이 되는지, 3 가탄이 좋죠. 3을 참고하여 설명하되 그 변천 과정을 적어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렇다면 유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기법 할 때 내가 중세고 일어날 때 제음수화 표기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었죠. 근대는 깊은 이 피읍을 비읍과 히읗으로 붙어 티읕을 디귿과 히읗으로 해서 요것으로 2차 분석하여, 즉 제음수하여 과잉해치한 표기가 많다. 제음수라는 이처럼 바로 요런 거, 요것을 요런 식으로 2차 분석하여 표기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노판 그럴 때 바로 요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 원래대로 한번 써본다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노 플러스 안 요렇게 되는데, 요것을 요렇게 비읍과 히읗으로 2차 분석해서 결국 내가 하나 가지고 네가 하나 가져라, 내가 하나 가지고 네가 하나 가져라, 바로 요 상태, 하나의 음소 음운을 다시 이렇게 2차로 분석해서 다시 제자 다시 음소화한다. 이런 걸 우리가 제음소화 표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로운 견해는 뭐냐면, 잠깐만 그런 거야. 잠깐만, 지금 여기서 이거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제음소화가 아니라 분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분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분석을 잘못해서 마치 거듭적기처럼 네가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 가지고 마치 어떤 이야기 이 거듭적기처럼 결국은 잘못 표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표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못 오표기란다는 거예요. 제음수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제음수라는 것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 다시 원했지. 노 플러스 이견입니다. 노 플러스 안 그럴 때, 자, 제음수와 표기가 아니라 단지 오분수간 오표기다. 노 플러스 안을 연철하면 노판인데 연철된 피읍을 비읍과 히읗으로 잘못 부사한 후 이를 표기상에 그대로 나타낸 것이 노판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노판 그럴 때 이 피읍을 비읍과 히읗으로 이 잘못 분석해서 네가 하나 가져라 내가 하나 가질게 바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연철된 어간말 자음을 표기상에 나타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중철로 본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넘겨줬는데 다시 이렇게 각각 적으니까 마치 이 중철, 거듭적기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럼 이분은요, 제음수화 표기라는 거, 제음수화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임을 한번 보세요. 이분은요, 우리 제음수화 표기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자, 제음수와 제음운합니다. 제음운하는 음운의 대립관계가 동그라미 원래 대립, 동그라미 다른 대립, 원래 대립관계에서 다른 대립관계로 바뀌는 변화를 말한다. 자, 지읒입니다. 지읒. 요 지읒은 중세국에서는 치조음이었는데 근대국으로 오면서 경구염으로 변화하였다. 그래서 중세국 지읒은요, 피읍 뒤에 디귿의 앞에서 좀 되는 어문이었는데 근대국에서는요, 디귿의 뒤 기역의 앞에서 좀 되는 어문으로 대립관계가 변했다는 거죠. 대립관계가 변했다는 거죠. 국어 자음책에서 제음운하는 바로 요 지읒, 이 지읒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 지읒이 치조음에서 경구음으로 변하는, 치조음에서 경구음으로 변하는 이 예 하나뿐이다. 이런 걸 제음수화라 그러지. 아까처럼 이 피읍을 비읍과 히읗으로 나눠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제음수화 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순음이죠. 그죠? 이 순음, 여기서 이제 비읍이 발음될 것이고, 그 다음 요게 뭐냐면요, 요게 바로 치조음이 되는 거죠. 치조음. 바로 치조음. 여기에서 지읒이 된다는 겁니다. 이 디귿, 요 디귿, 요것도 치조음이에요. 그죠? 치조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순음이 되고, 요게 치조음이 되고, 요것도 치조음인데 이 지읒이요, 디귿보다는 앞쪽에서 발음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코털이고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순음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비읍이 되는 것이고, 그죠? 여기가 무엇이 되느냐? 바로 디귿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지읒이었잖아. 근데 이 지읒이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요 지읒, 요렇게 결국 되죠. 요거 부분이 경구개음이 되고요. 요거는 그대로 치조음이 되고요. 그죠? 요거는 치조음이 되고요. 요거는 순음이 되고, 요거는 경구개음이 되고, 요 부분이 뭐가 되죠? 바로 여기서 기역이 발음되는 거예요. 요게 연구개음이 돼요. 연구염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자, 이렇게 된 상태가 돼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가 돼요. 요게 치조음이고요, 요게 바로 경구염이 되고요, 요게 연구염이 되는 거죠. 결국 봤더니 이런 치조음, 이 치조음이요, 어떻게 경구염으로 간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원래 지읒이 디귿 앞에서 발음되다가 나중에는 바로 디귿 뒤에서 발음된다. 여기서 뒤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거 보세요. 이 지읒이 어쨌든 지읒으로 됐는데 요때 지읒은 바로 치조음이 되고 요때 지읒은 경구개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걸 재음소화한다는 거예요. 원래 치조였는데 경구개로 갔다 다시 음소화되었다. 이걸 재음소화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거기 이 박휘 그리고 같아야 붙으며 요 관계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거기 본문 내용에 보면은 재음소화 표기를 3을 나타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고 붙으며 그거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표기가 되는지. 자, 요렇게 되나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는 현대구로 보면은 바로 붙으며 요렇게 되죠. 그러면 원순 모마가 일어나기 전에는 붓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음열을 붙이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디귿과 히읗으로 바로 재음수화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 내가 하나 가지고 네가 하나 가져라. 내가 하나 가지고 네가 하나 가져라. 바로 재음수화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봤더니 동명일기 18세기 문헌이에요. 그러면 근대국어 7종성법이 일어날 수가 있죠. 바로 7종성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이야기? 바로 재음수화 표기에다가 7종성법이 적용되면 바로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 1번이 지금 박희, 2번이 뭐뭐 같아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번과 2번도 3번처럼 재음수화 표기가 적용되느냐는 거예요. 얼핏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박희, 현대국 박희니까 이게 기역과 히읗으로 재음수화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원래 같아야 여기에서 이 디귿이 시옷이 된 거잖아. 7종성법.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혹시 이 디귿과 히읗 그래서 우리가 같다 그랬을 때 이게 디귿과 히읗에서 내가 하나 가지고 네가 하나 가져라 해서 혹시 요것처럼 디귿과 히읗에서 재음수화 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재음수화 표기인지 이제 한번 정리를 차근차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인물 분석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자 예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거기 두 번째 봤더니 자, 첫 번째가 여기에 박희륜자예요. 이 박희륜, 이 륜은 바회라 해서 바회 플러스 제로라 요 제로 서술격 조사 플러스다. 근데 이때 단은 라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한번 보자고요. 지금 바회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현대구에 있어서 바로 박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요게 바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대구의 박휘인데 그냥 참고로 우리 바위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회가. 우리는 요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 알고 봤더니 중세 때부터 히읗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묻히, 묻 플러스 의, 요때에는요 처소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묻회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술위 파회만 그럴 때 요 술위가 나오죠. 요게 수레입니다. 그리고 바회 요게 박해예요. 합성되어서 바로 사이 시옷이 들어간 거죠. 수레바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만 그리고 시옷인데 요 시옷은 조금 애매해요. 뭐 관형격 조사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조금 애매합니다. 요거는 수레바퀴만한 수레바퀴만큼의 이런 것이 돼요. 그 다음 청년화 푸른 연꽃이 나며 요거 나다 날출자 날생자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노글 때문에 17세기 후반으로 가는 겁니다. 역시 술위박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요거 술리 수레 그리고 박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합성돼서 시옷이 들어가는 겁니다.
해서 이 순리박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중세 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왔죠? 중세 때 바퀴가 바로 박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박회 이렇게 기역이 첨가된 형태가 돼요. 자, 원래부터 히읗은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기역이 첨가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이 수레바퀴가 밭, 요거는 원래 시옷 기역이죠. 바깥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돌이 요거는 둘레가 되는데 참고로 근대국어는 이렇게 잘 나오지만은 중세국어는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둘레 이런 뜻입니다. 해서 수레바퀴가 바깥 둘레가 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해야 되거다. 이때 해야 되거다는 뭐냐면 거기 풀이도 나와 있지만은 달아서 떨어졌다. 우리 왜 해지다 그러잖아. 여기에 달아서 떨어졌다. 바깥 둘레가 달아서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 상황.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가끔 이 박희 조금 이따 동일기에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나오기도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현대국어를 보면은 수레바퀴가 아주 크다 해서 수레바퀴가 나오죠.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가 나옵니다. 수레바퀴. 그렇다면 우리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요것이 이렇게 나오고 기역이 첨가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요것이 둘이 축약이 되면은요, 어떤 이야기? 박해. 요게 바로 축약이 되는 겁니다. 축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대국어 되면 바퀴 이렇게 되죠. 바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회가 바퀴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역이 첨가되고 바로 축약이 되네요. 축약이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제음수와 표기, 이 제음수 표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없다는 이야기죠. 괜히 우리가 이거 거꾸로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퀴가 있으니까 이거는 기역과 히읗이고, 그래서 네가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 가질게, 네가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 가질게. 그게 안 되는 게 태어날 때부터 히읗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현대국어가 바퀴, 기역이 될지 지가 어떻게 알고 미리 제음수와 표기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요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 일선의 고등학교 참고서 지도서 그리고 일부 정서 또는 일부 사전에 이거를 제음수와 표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음수와 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 수레바퀴 걸을 때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거기 동명일기에 바퀴 그러는데 이 바퀴 또는 박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둘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동명일기의 이 바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 바로 기역이 첨가됐을 뿐이고 이거는 바로 제음수와 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거기 이제 3번 예문을 한번 보자고요. 3번 예문. 그 전에 유인물 확인을 한번 해버리자. 유인물 거기 25쪽에. 자, 바회, 박회, 바퀴. 현대국어 바퀴는 중세국어에서는 바회인데 이것이 기역이 첨가되어 박회가 된 뒤 기역과 히읗이 축약된 것이다. 이미 중세국어에 바회로 나오므로 바회를, 즉 박회를 현대국어 바퀴를 역으로 제음수한 표기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마 제음수 표기로 본 사람들은 이 중세국어에 히읗이 나오는 줄 몰랐나 봐. 히읗이 있는 줄 몰랐나 봐. 그래서 이 국어사는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요런 또 우리 생각을 하게 하네요. 자, 이번엔 예문 세 번째가 됩니다. 동해시옷, 동해의 요겁니다. 우리 시옷은 관역교사, 그 다음 가지, 가가, 반시험이 넘어간 것이죠. 그 다음 저제, 가타니. 자, 요거 한번 또
주의를 합니다. 여기서 저제가 나오는데 이게 시장입니다. 이로 끝나니까 바로 제로 비교부사격 조사.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자 플러스 이다. 물론 요거는 모두가 비교부사격 조사지만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이 현대구에 이제 저자가 이어져 나오거든요. 이 저자가 뭐냐면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가 있으니까 이 저자 플러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내가 유의물에 적어두었듯이 사실은요, 중세 때는 저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저제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17세기 정도 가면 저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분석한다고 틀렸다기보다는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해서 시장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같으니, 자, 이 같으니, 이거는 오늘날 같으니 이렇게 돼요. 같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같아 플러스니, 그래서 어간과 어미 이렇게 쪼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밑에 잠깐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군자 처전 편한 소리 같하니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갓 플러스 아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간이고 여기에 어미가 되는데, 중세 때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같하다 그리고 같다 요거. 그런데 여기에 이제 티엇이 디귿으로 나오는 수가 많죠. 바로 팔종성법. 이것이 오늘날 같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는 말들이 좀 있어요. 과연 이 가타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이거를 더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쪼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원래 같다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팔종성에 의해서 디귿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가타가 되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갓 플러스 하 이렇게 나와요. 갓 플러스 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또 우리가 갓이 뭐냐 또 의문스러울 수가 있죠.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이 바로 팔종성에 의해서 디귿으로 나타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이거를 더 쪼개지는 말자. 처음부터 가타로 나온다. 이런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이게 어간이니까 어간 플러스 어미에서 가타 플러스니 이렇게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군자 처점, 한자가 니은으로 끝나죠. 한자음이. 그러면 사이소리가 일반적으로 디귿이 나옵니다. 군자, 우리가 군 그럴 때 처점, 반첨이 떨어지면 처음이 되죠. 이 처음 표 안 나는 소리. 자, 요때 표 안 나다는 것은요 문맥상 발음되어 나는 요런 뜻입니다. 발음되어 나는 요런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 표 플러스 어가 되겠죠. 모음조어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어가 아닌 아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표 아 나는 발음되어 나는 소리와 같으니 이로 끝나니까 제로 비교부사격 조사. 소리와 같으니 방금 이야기했죠. 바로 요거는 매개몽으로 보고 소리와 같으니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네 번째, 요걸 위해서 앞에 예문들을 쭉 주었죠. 동명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동명, 바로 동해를 말하죠. 동에서 일출광경을 쭉 적은 글입니다. 자, 천중 밑에 쭉 나오죠. 구겸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 천자 가운데 중자, 천중의 천중에 처수고사격 조사. 하늘 가운데 요거. 나중에 구겸화가 일어나고 단모마가 일어나네요. 천중. 자, 그러면서 천중의 천중에 쟁반 같은 것이, 이때 같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좀 전에 이 거기 3번을 통해서 이게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옷으로 되었습니다. 왜? 바로 7종성법이 되는 것이죠.
이 근대국어 18세기 칠종성법이 일어나는 거죠. 깨끗하게 떨어지잖아요. 제음수와 평인이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떨어지잖아요.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자,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인물에 내가 점검을 해두었죠. 바로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두었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중간에 이제 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죠? 요거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기억이 첨가되고 축약이 된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해서 수레바퀴 같아요. 수레바퀴 같아. 수레바퀴 같아서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거를 제음수와 표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보죠? 우리 앞에서 어떻게 있었어요? 이거 있었잖아. 여기에 아를 붙이는 거지. 그런데 하 뒤에서는 아가 뭐가 나와요? 야가 나오지. 그리고 칠종성법 시옷을 쓰는 거지.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 같아야, 어떤 이야기 같아 또는 같아서 깨끗하게 떨어지잖아요. 이걸 무슨 제음수 표기 운운을 합니까? 만약에 이걸 제음수로 본다면, 제음수와 표기로 본다면 과연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제음수로 본다면 이 티엇이 디귿과 히읗이 된다. 그러면 우리 3번에 같하니 그럴 때 이게 있었죠. 이걸 잡아줘야죠. 그리고 아를 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같아에 아를 붙였어요. 어간과 음이 마찬가지 이 갓 여기에 아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제음수와 표기를 한번 해봅시다. 디귿과 히읗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 가지고 네가 하나 가져라. 그리고 근대국어니까 바로 칠종성법이 일어나겠죠. 이 디귿이 시옷이 되겠죠.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네. 제음수와 표기하면 갓 플러스 아를 제음수와 표기하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 형태는요, 이 형태가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럼 이 형태는요, 여기서 오는 게 낫죠. 여기서 오는 게 낫죠. 이걸 제음수와 운운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레바퀴 같아야, 수레바퀴 같아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물 속으로쇼, 물 속으로부터 요거 치밀어 받치듯이 우리 왜 어떤 걸 이렇게 떠받치는 거 있죠? 해서 물 속으로부터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 요거 원래 중세는요 올 이영의 아죠. 올아. 근데 여기 니연이 나왔네요. 그래서 15세기 일반적 표기는 올아가 됩니다. 올라 붙으며 좀 전에 했죠. 바로 제음수와 표기에다가 그리고 칠종성법이다 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온 김에 거기 받치다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요 표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받치다시 요거는 현대국어로 뭐냐면 받치듯이 우리 어떤 것을 왜 떠받치는 거 있잖아. 요거 받치듯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참고로 요거 한번 봅시다. 중세 받다에 히가 있고 다가 있어요. 요때 히는 뭐냐면 바로 사동접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넘어가요.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티엇이 되죠. 해서 받티다. 요게 현대국어로 뭐가 되느냐? 바로 받치다 이거예요. 우리 어떤 것을 떠받치는 거. 자, 그렇다면 요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받 플러스 히 플러스 이게 다시입니다. 다시. 이 다시는 뭐냐면 오늘날 뭐하는 듯이 이거예요. 뭐하는 듯이 시옷이 넘어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연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앞절과 뒤가 동일하다는 뭐하듯이 뭐만다, 뭐하듯이 뭐만다. 현대구도 연결 의미, 요게 그대로 이어져 온 상태는 바로 다시 듯이가 되죠. 그럼 요거는 뭐라고? 사동접사.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는 그대로 축약이 되는데 축약하지 말고 거듭적기 한번 해보세요. 거듭적기. 그렇다면 이 디귿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다시 디귿을 줘야죠. 지가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줘야죠. 그러면 디귿과 히읗을
합쳐버리면 티엇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밭이 다시. 자, 그런데 근대 국어잖아. 18세기잖아. 그러면 칠종성법. 바로 칠종성법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국여마. 여기서 바로 국여마가 일어난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칠종성법. 그죠? 그리고 국여마. 칠종성법, 그리고 국여마. 해서 밭이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해서 이 치밀어 바치듯이 어떻게 거듭적기, 축약, 칠종성법, 그리고 국여마 이렇게 정리되나요? 여기서 요거 지금 한번 보세요. 요 상태가 뭐냐면 바로 요렇게 되는 거. 요게 바로 축약이 일어났다는 거 이야기 해서, 자,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 거듭적기, 그리고 축약, 그리고 칠종성법, 그리고 국여마 이렇게 일어났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요. 자, 우리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바로 풀이 봅시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해주느냐? 풀이 이렇습니다. 이런 중세국의 바위에서 기역이 청화된 표기이다. 현대국 박희는 박회 또는 박희에서 기역과 희엇이 취약되어 된 것이다. 따라서 이의 제음수화 표기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 이에 제음수화 표기법을 적용하면 삼리언을 참고할 때 결국은 요거죠. 갓 플러스 그러면 요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디귿이 되고 그리고 하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디귿이 시호소되는 칠종성법. 만약에 제음수화 표기법을 적용하자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삼기역을 참고할 때 결국은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바로 같아야가 나올 수가 있죠. 칠종성법 하뒤에 아는 야가 되고 해서 칠종성법이 적용되어 같아야로 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일의 제음사 표기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 결국 둘 다 박, 휘 그리고 같아요. 둘 다 제음사 표기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세국어 3번 문제 표기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6월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어진 유의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주어진 조건대로 이 답을 써내려갈 수 있는지 요걸 점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우리 전공서 또는 교수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견해가 있지만은 주어진 내용대로 조건대로 답을 쓰는 그런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